교통지옥이 될 겁니다. 도시 망하게 하겠다는 소리라고밖에 저는 안 보여요.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좀 보세요? 이제 상기 신도시하고 좀 같이 얘기. 공공임대주택은 뭐 이번에 LH에서 다 그 실상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최근에 나오는 뉴스에서 4,200만 원을 네. 인테리어를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야 그나마 17평에서 내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13평. 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네. 사실 계속 얘기했지만 이거는 사실 저번에 꼼참남이나 얘기 나왔을 때도 임대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어요. 괴리가 있어서 아까 제가 사기 쉬운 거 사지 마라, 팔기 쉬운 걸 사라라고 얘기했는데 예. 정부한테 하고 싶은 말은요, 짓기 쉬운 걸 짓지 마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이거 왜 짓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원 낭비고, 이명박 정부 때도 오피스텔처럼 지었던 주택 있잖아요. 도생이 그때 생긴 거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망했죠. 다 망했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수요를 보고 지어야 되는데 지금 공급에만 치중해서, 그리고 상기 신도시 빨리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면 그 김현미 장관이 농담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빵입니까? 빵은 빨리 만들려고 그러면 하루 밤새면 만들 수 있지만 집은 안 그렇잖아요. 빨리 만들라고 하면은 결국 부실공사하라는 말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대충 만들라는 말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 재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임대주택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고요. 임대주택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급하는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요. 좀 하려면 좀 퀄리티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상가나 그 호텔이나 이런 거에서 임대주택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냐면은 1인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왜냐면 1인 가구들이 지금 원룸이나 이런 데 고시텔들 엄청 열악한 데들 많거든요. 네. 그런 데 하느니 호텔 웬만큼 꾸며서 들어가는 게 거기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실 가족을 살려고 하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1인 가구 주택 대용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수요가 괜찮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또 문제가 됐던 게 월세가 비싸다, 호텔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러면 사실 그것도 애매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부는 돈을 떠나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결국 돈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집도 작게 질 수밖에 없는 거고, 돈과 연관됐기 때문에 호텔에 쓴 돈만큼 지주도 회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싸고 괜찮은 주택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겠다? 그건 꿈 같은 이야기죠, 사실. 꿈 같은 이야기라고 보고요. 그리고 팔아야지 세금도 거치는 거잖아요, 집도. 근데 집도 못 팔게 해놓고 세금을 어디서 나서 그러면 그걸 짓겠다는 건지, 저는 사실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기 신도시 이 역세권 주변을 이제 그런 임대주택으로 좀 많이 비중을 높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홍춘욱 박사님 인터뷰할 때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임대주택이 아마 입지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냥 도시 망하게 하겠다는 소리라고밖에 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상기 신도시, 고양, 뭐 창동, 뭐 여러 지역에 지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저는 그 코로나 심해지기 전에 7월인가 코엑스에 내일 또 저는 공짜인데도 많이 가요. 그쪽에 그때 국토부의 담당자가 나와서 한단 말이 뭐 30%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했지만, 정말 더 최악인 건 교통망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거기는 교통지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임대 아파트 30%를 늘리는 걸 더 늘리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 하는 정부 봐서는 30%, 35%를 늘리고, 지금 후랭이님 말씀처럼 뭐 역에 가까운 쪽에 임대 아파트를 먼저 짓게 해주고 뒤쪽 단지에 더 비싸게 주고 산 사람들을 하게 하면 과연 청약 대기자들이 거기에 청약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변창흠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환매 조건부. 이게 뭐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당연히 수익 시세 차익 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팔 때 정부한테 다 토해내고, 너는 시세 차익을 정부랑 나눠가자. 당연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걸 환매 조건부로 이걸 팔지 못하고 그냥 평생 어떻게 보면 임대 아파트처럼 거기 계속 살고 넌 이사도 하지 마, 이 말인 건데. 공산주의랑 똑같죠. 공산주의랑 똑같은 거죠. 몇 년 임대해주고 정부에서 다시 가져가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나름 등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왔죠. 가져왔는데 시세 차익 없고 없지. 이자에 상응하는 것만 준대. LH에서 주고.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 다 정부에서 다 먹는 다시 거예요. 렌탈이지. 다시 LH에 그 렌탈이죠.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모르는 정말 불인이들은 또 청약, 로또 청약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속고 5년 뒤에 피눈물 흘릴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하라고 해도 안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상기 신도시가 되면 제가 보기엔 그 외 구축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꾸로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그 5년이라는 세월 뒤에
정권이 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명박 박근혜 때도 망한 정책들을 또 쓰고 그걸 또 쓴 걸 5년 뒤에 저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정책들 쓰고 5년 뒤에 미친놈들이 그걸 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유령의 도시가 되겠죠. 그럼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다 말고 갑자기 계획 변경을 하겠죠. 그 택시들의 5년 안에 다 넣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많은 뭐 명지대 권대중 교수님이나 그리고 또 유명하신 분 있죠. 건국대 두 분 다 얘기하신 공통점 뭐냐였냐면 그래 임대주택은 그렇게 늘려. 근데 공공주택에 그렇게 많은 호스를 넣었을 때 교통망을 뚫지 않고 그냥 했다가는 난리 난다. 그러면 공동환성 때문에 분명히 처음 들어갔던 입주한 사람들이 불편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해라. 계획만 세우지 말고 길을 닦고 뭐 BRT든 여러 가지 교통망들을 먼저 구축해라. 그랬더니 국토부 과장 차장인가 그분이 하신 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노력은 하지만 돈이 없어요. 택지는 있으니까 걔네들 마음대로 택지에다가 야 너네 건설사 지어. 이렇게 하겠죠. 근데 건설사들도 당연히 그러면 수익성이 좋지 않은 그 아파트에 아까 바생님 말씀하셨죠. 저품질로 지어놓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갔던데 투룸짜리 4,300만 원을 그렇게 때려 부어가지고 도배 장판 가구들 다 때려 넣었답니다.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국민들이 바본 줄 알고 개돼지인 줄 알고 이제 좀 그만 속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뭐 국민의힘이 너무 못해서 저도 정치 얘기는 하기 싫지만 이제 당을 보고 뽑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 말은 알아서 판단하시고 각자 투표 잘 해주십시오. 서울시장, 부산시장 얘네들 못하면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현명하게 저도 뭐 어떤 특정 당을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알아서 다들 투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시장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심지어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임대로 주지만서도 거기에도 프리미엄을 붙거든요. 임대로 20년씩 주면은 그 임대로 주는 그 사람 땅도 아닌데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임대가. 뭐 임대권 해가지고 이렇게 붙겠지. 그러면 이것도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안 되리란 법 없거든요. 환수 조건부 걸면은 그만큼 싸게 전세로 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집값은 안 오르더라도 그거를 처음 임대 들어간 사람이 저는 임대는 아니죠. 어쨌든 내 등기 치니까 처음 등기 친 사람이 결국에는 중간에 내가 거주하다가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으면 누군가한테 뒷돈 받고 프리미엄 받고 그 임차 넘기고 그리고 이사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수익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거를 더 다 가져가겠다. 숨길 수밖에 없는 거죠. 뒤로 숨겨지는 지하 경제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중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중거래식으로 사람들이 그 시장이 수요가 없는데 어떤 바보가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 말대로 그렇게 내놓습니까? 어떤 바보가? SH에서 지원하는 개포동 원룸이 8,060이래요. 그러니까 싸지도 않아요. 진짜 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공공으로 100% 정부 지원 들어가는 거는 싸요. 근데 이제 민간이 같이 콜라보를 하는 건 되게 비싸더라고요. 공실이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비싸서 안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 60만 원을. 지금 동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갔던 문재인 씨 투룸 뭐 1.5룸만 갔지만 문재인 씨라고 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씨죠.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얼마 안 남았다고 대통령이라고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예. 그 문재인 씨가 갖는 그 쇼를 할 때 그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 교통통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렇게 생쇼를 했다고 국민의힘에서 바로 밝혔지만 쇼를 너무 좋아하고 쇼로 국민들이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참 어이가 없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원룸의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공실이 아직도 30%가 넘는다는 거죠. 입주 3년차가 넘은 정부에서 말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문재인 씨라고 하니까 바로 끊기네. 바로 끊기네. 경고 한번 날라왔어. 경고. 이거 좀 이상한데?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거 아니야? 좀 무서운데? 아니 저희 집에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에서? 문버링이 막 지금 계속 생기는데 갑자기. 그래요? 그러네. 갑자기 이제 나도 이제 적폐 부대장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건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님이 참 잘 마무리를 하셔서 제발 전직 대통령처럼 그런 마지막 초라한 모습이 안 되길 마지막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답답한 게 그 시장을 자기들의 정책이나 이론으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오만한 거라고 봐요. 그래놓고 망하면 전 정부 탓. 투기꾼 탓. 네, 탓 좀 하지 마시고 내로남불을 그 위에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김현미 씨도 떠나시면서 일산에 선물을 크게 한번 하고 가시고 투자 세력 투기꾼 때문에 오르는 시장이라면 지금 투자자들이 현재는 더 이상 어디 해야 될지 모르는 시장에서는 서울
경기권 핵심 지역은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실거주자들이 맞아. 미쳤다고 사겠습니까? 아직까지 법인 만들어서 투자하는 거 유효한가요? 비대님은 뭐 제가 잘 아는 동생인데 너 알면서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러냐. 지금은 법인을 만들 때는 아닙니다. 기존 있던 법인들도 많이 지금 현재 투자를 빵개하거나 하나 있던 걸 팔고 나서는 폐업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법인으로 하는 거는 대출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극소량의 재개발 지역이나 그런 그 지역의 토지, 상가, 그런 나대지를 사야 되는 건데 아시겠지만 토지, 상가의 재개발 구역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곳에 만약에 프리미엄이 2억이고 토지의 감정가가 만약에 1억이다. 그럼 실제 3억에 대해서 60, 70%가 나오냐? 아닙니다. 기껏 해봐야 탁상 감정을 해서 많이 쳐줘야 1억 5천에 60, 70%가 나오면 거의 7, 8천, 많이 나와봐야 1억도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2억 이상이 들죠. 다만 그거조차도 물건이 워낙 귀하니까 법인 투자자들이 그런 뚜껑이나 무허가 물건 그런 것들을 사는 것 뿐이지 그게 취득세 4.6%라서 유리하다? 그럼 개인으로 사시는 게 낫죠. 당연히. 법인은 사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종부세, 법인 종부세는 일반 개인처럼 다주택자들 그 기본적으로 6억 공제해 주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건수 전체 합계에 대한 6%는 상당히 큰 겁니다. 그 리스크를 만약에 1억 수익이 났는데 취득세랑 이런 것들 빼서 4, 5천이 나갔어요. 5억짜리를 사고.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팔지 않았더니 또 한 3, 4천 세금 내래. 그럼 1년 오른 게 실제 수익률은 1,000만 원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1억 올라서는 큰 메리트가 없는데 그 2억 이상 가져갈 수 있고 그걸 1년 반, 2년 끌고 가면 2억 이상에 팔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은 사실 어떤 투자자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 맷집이 있는 분들은 버틸 수 있지만 그 맷집이 없으시면 쉽게 말하면 경매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부도 나서 파산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파시는 것도 그냥 무조건 다 지고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저도 많이 다운사이징을 했고 아파트 있던 걸 재개발로 많이 돌려서 지금은 재개발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 4개 가지고 있는 거랑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똑같기 때문입니다. 1억짜리 4개 가지고 있으면 4억이니까 그것도 세금은 3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되죠. 근데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갈아타는 거고 법인을 만드시는 거는 지금은 추천을 해드리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정신 나간 놈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파생님. 네. 2주간 임장 다녀보니 시장이 8%, 그거 12% 보고 취득세에 적응해간다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취득세 있고 다주택자도 아파트 늘려야 할까요? 접근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 12%, 8%에 적응한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지역들이 실수요자가 겹쳐지면서 많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12%를 내도 여기가 싸네? 라는 생각 때문에 사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에 적응했다기보단 12%를 내도 싸다고 생각하는 물건에 12%를 내고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는 상방에서 좀 이렇게 상방이 어느 정도 크게 열리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그럼 결국 싼 물건에 12% 내고 산다는 거거든요. 주변 시세를 대비했을 때. 상방이 계속 열려서 올라가야지만 밑에 애들이 못 올랐을 때 얘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얘가 5억 올라갔으니까 얘 12% 내고 사도 한 2억 정도 싸네 그래도. 그러면 12% 내고 사겠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심리가 똑같으니까. 예.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적응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제 얼핏 들어보면 2021년이 지금 계속 뭐 하락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시장이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변수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켜보자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조정지역을 물어보셨던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조정지역도 찌레시가 돌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가 왠지 될 것 같긴 하지만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럼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놓고 나오면 그때 거기로 달려가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 하락장에 대한 것도 하락장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리고 내년에 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에 진짜 사람들이 적응할 수도 있어 점점. 그러면 만약에 시나리오를 여러 개 짜놓는 거죠. 12%가 적응했을 때 나는 그러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 왜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10%에 적응하고 나서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훨씬 더 늦게 알아요. 그리고 조정지역 같은 경우도요. 조정지역 발표 나면 그날 당일날 옆으로 바로 퍼질 것 같죠. 그날 당일날 가도 싼 물건 있어요. 바로 옆지역 가도. 당일날은. 모르고 있는 거죠. 예. 당일날 그 다음날 막 2, 3초씩 차이 나요. 그러면 그 당일날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당일날 갈 수 있는 거는 시나리오를 짜는 사람만 가능하겠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움직여야지라고. 그러면 저는 생각했을 때 예측은 사실 다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3개의 예측이 30%, 30%, 30%의 확률이 있어.
10%짜리 모르는 건 버리고 이 30%의 확률 중에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적응을 할 것 같다라고 해서 미리 예측해서 했다가 적응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터지고 난 다음에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터질 거를 미리 예측하는 거는 정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아니에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네. 교통망 개발과 관련돼서 투자할 때 네. 삽뜨기 전에 미리 그렇죠. 예. 뭐 가덕도 공항 뭐 이런 토지 투자라든지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느낌? 예.